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사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요. 또 조선 500년 동안 가장 심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도 계속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상호 민주당 대표는 나토에 갔다 온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한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중국이 자극을 받고 있는데 참고 있다.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진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국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2017년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베이징대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와 비교하면서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 전 인류와 함께 꿈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7년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우더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나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대국답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읽기는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먹고 사는 문제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로서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거보다 더 심한 발언도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죠. 고인이 되신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7월 4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날아갈 수는 없지만 공둥이에 딱 붙어가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중국을 말로 그리고 우리를 파리로 비유한 겁니다. 정도가 있는 거고 격식이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은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더욱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듯이 중국몽은 세계 지배 사상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세계 공산화 전략의 한 일환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소양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것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한다면 종종 사대주의입니다. 보통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대하는 그리고 중국의 역대 한반도 정책은 안동 도호부입니다. 북한은 지경, 그리고 남한은 꼭두가시 정부를 세워서 간접지배 형태를 그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너무 경솔하고요. 너무 사려 깊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소양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 좌파 세뇌화 교육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많이 봤던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보통 대학교 1, 2학년 때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실체를 알게 되고 또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실제로 중국의 세계 공산화 전략, 동북공정, 전통적으로 속방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 이러한 것을 점점 공부를 하고 체득을 하면서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같은 것은 너무 편향적이고 왜곡되고 너무 낮은 수준의 단계의 그 서적이구나,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대부분 직접 수준이 대학교 1, 2학년 우상과 이성과 전환시대의 논리, 그 정도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국 좌파 정치인들의 상당히 그 소양 부족과 자질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마오쩌둥의 그 소수민족 정책이 대단히 평등적이고 개방적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장기 적출을 할 정도까지 탄압이 심하고요. 그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그리고 무자비한 학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문화 대혁명 때 같은 공산당을 포함해서 몇천 명을 죽인 것, 이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서 반문명 그리고 야만적인 행태 중 하나가 문화 대혁명이고 사실 학살이었죠.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수천만에 이릅니다. 또 중국의 모택동의 그릇된 정책을 해서 대기근 때는요, 도시에 쌀을 구하러 나오는 농민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공산당원들은요 그 대기근 때도 중국에 쌀을 팔아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조리 숨기고요, 마치 중국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민주적이고 그런 것 같이 왜곡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도 19, 20살 대학교 1, 2학년 때 그것을 봤을 때는 새로운 시각이고 약간 괜찮다는 생각을 했지만은요, 조금 한 3, 4학년이 되고 그 후에 대학원을 가고 그 후에 그러면서 이거는 왜곡된 편향적인 글에 불과하다. 친중, 친북,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아주 그릇된 책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발달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상당 부분 친북 성향, 그러니까 특히 주사파가 그런 게 심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땐 주체사상파였다. 또 같은 공산주의고 6.25 때 참전을 했던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충성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은연중으로 호의적으로 보는, 그리고 중국을 흠모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그런 것이 잠재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더욱더 그러다가요, 그러니까 시진핑에 의해서 동북공정 그리고 세계 공산화 전략, 이런 것이 샤프 파워 전략에 의해서 돈과 여자로 각국을 매수하고 친중 종중화 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쉬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물을 치기 전에 그물로 달려드는 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좌파들은 뿌리 깊은 종중 사대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흠모하고 존경하는 김일성을 도와준 그러한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이런 의식이, 잠재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고요. 또 전환시대의 논리나 우상과이성에 그릇되고 편향된 정보에 의해서 세뇌화 교육을 받고 그 이상의 지적 발달이 멈춘 상태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에는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설립이 됐다고 그랬죠. 서울 공자 아카데미,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대학 23개의 공자학원이 있고요. 19개 초중고등학교의 공자학당, 여기서 시진핑 그리고 모택동을 찬양하고 중국 공산당 찬양 교육을 시키고, 중국 공산주의 스파이 기관, 그리고 한국을 친중 종중 인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 나라에서 그걸 눈치채고 폐쇄하고 다 내쫓고 있는데 한국만 계속 전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교재를 보면은 6.25는 항미 원조라고 가르칩니다. 미국에 저항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구세주의인 것처럼, 그러니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그 은혜의 나라가 온 것처럼 한국의 좌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대한 종중 4대 사상, 그것은 뿌리 깊은 조선시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조 이성계는 즉위하자마자 즉위를 승인해달라, 그렇게 명나라에 요청을 했고요. 또 국호를 정해달라, 조선과 화령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주변국에 있고, 또 지금 위구르, 티벳이 탄압을 받고 있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지만,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렇게 알아서 나라를 들어바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항을 하다 힘에 부쳐서 할 수 없이 탄압을 받는 거고, 노예 상태로 사는 것 같이 자발적으로 들어바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찬 지상을 가지고 그 조선 이전까지는 중국과 맞서서 싸우고 독립적인 사고를 했죠. 그런데 조선시대부터 종중 4대 사상이죠. 그냥 대표적으로 한 몇 사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인은 공로책에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알건대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인류에는 두 제왕이 없습니다. 조선이 멀리 바다에서 동떨어져 편벽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중국에 조공을 해왔습니다. 4대의 대의에 의하여 중국은 상국이고 조선은 하국으로서 군신의 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세의 이해를 떠나 중국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바라오 꼰대 전하께서는 더욱 충성을 다하여 중국을 잘 받들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왕에게 썼습니다. 명나라 가정제에 관련돼서는요, 제문에서는 소신은 명나라를 옛날 황제가 용을 타고 승천할 때에 용의 수염에 붙었다가 떨어진 자처럼 지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명나라에 달려가서 혈맹의 지성을 다할 길이 없사옵고 입은 있사오나 다 할 말이 없습니다. 명나라의 은혜는 하늘과 같이 끝이 없고 크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인은 또 명예 만력제가 보낸 사신을 배웅을 하면서 그 시를 읊은 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다 밖에 떨어져 사는 송사리 같은 제가 천조의 사신을 배웅하여 먼 천리길을 사순간이나 내왕하면서 훌륭한 인격을 대하고 은혜를 입사와 잊을 길이 없사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하늘의 태양이자 세계의 임금이며 조선은 그의 신하이다. 또 예조 판서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일본군 자무이 장군 미나모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고 인류에 두 임금이 없다. 춘추 전국이 통일된 것은 천지의 법칙이고 고금에 변치 않는 대의인 것이다. 큰 명나라는 천하 종주국이므로 해돋는 동방에 처한 우리나라가 어찌 감히 신복치 않겠으리요. 이렇게 일본에 보냅니다. 또 이왕은 이러한 글도 덧붙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득히 먼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번국 노릇을 하며 중국을 종주국으로 모시고 있다. 당군에 대한 기록은 허황하여 믿을 수 없고 기자가 와서 조선을 통치하게 되어 비로소 문자를 알게 되었다. 고려 400년에 불교가 성행하여 무도한 오랑캐 나라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단이라고 아시죠? 대부단은 창덕궁에 있습니다. 창덕궁에 망한 명나라를 기리기 위해서 밤에 몰래 제사를 지내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청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조선의 왕과 또 조선의 신하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봤겠습니까? 망해버린 나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은 기근에 빠져서 굶어 죽는데 청나라의 쌀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홈이라고, 오랑캐의 쌀이라고 그러면서 쌀은 받아 먹으면서도 명나라를 숭상하고 이러는 사람들, 뿌리 깊은 사대주의자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위계적 질서 하에 군신관계를 형성하겠다. 거기에 있어서 한반도, 북한과 남한은 중국의 일부이며 속방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시진핑이 직접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죠. 일본 지도자가 한국은 일본의 속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광화문이 되었을까요? 흠모하고 존경하는 시진핑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전에도 백성들은 중국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천년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천 년의 적이죠. 수천 년 동안 수천 번의 침략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처녀들이 갖다 바쳐지고, 애꿎은 백성들의 귀를 잘라서 그러고서 갖다 자루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한국의 위정자들은 자기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지금 한국의 좌파들, 특히 주사파, 또 종중좌파, 이러한 사람들이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다고 해서 친일이나 또 친미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좌파 정치인들은 4대 종중의 DNA를 버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좀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종중 매국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 거듭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